모의고사는 처음이지? 고1들 환영해. 자, 21번에서 만나기로 했죠? 자, 돌아왔습니다. 21번 조금 어려운 지문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면서 다시 한번 듣고 계속 귀에 익혀질 수 있을 때까지 좀 계속 듣고 다니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종이에 깜지 쓰면서 전체를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3년 동안 체험해온 거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Consider the seemingly simple question, how many senses are there? 고려해봐라. 이게 명령을 자꾸 해. 어디서 명령질이야. 근데 고려해보래요. 뭘? The seemingly simple question이라고 했는데 seemingly라고 하면 seem은 뭐예요? 뭐뭐로 보인다라는 뜻이죠.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뜻인데 보이는, 보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사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부사형까지 갔지요. 뜻은 겉으로 보기에라는 뜻이니까 근데 요거 단어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꼭 기억 좀 해두세요. 알았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질문인 How many senses are there? 얼마나 많은 감각이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단순한 질문,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질문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round 70 years ago, 2370년 전에, 까마득하다 그지? 근데 그 전쯤에예요. around니까 대략 뭐 이런 뜻이죠. 아리스토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은 자주 등장하시니까 이 이름 잘 알아두세요. 왜 S가 안 붙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아리스토텔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구나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썼습니다. 뭘? 목적절이었죠? 목적절이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There are 5 in both the humans and animals. 인간 그리고 동물 둘 다에게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뭐가 5개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앞에 질문을 했잖아. 얼마나 많은 감각이 있는가. 그래서 그 감각은 5개가 있다라고 답을 하는 거고요. 그 5개의 이제 종목이 나오죠. sight, 시각, hearing, 청각, smell, 후각, taste, 미각, 그리고 촉각. 이 5개가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However, 그러나, according to the philosopher Fiona Macpherson, 철학자, 필로소퍼는 철학자, 피오나 맥퍼슨에 따르면이죠. according to. 자, 전치사구예요. 선생님은 전치사구를 계속 괄호를 합니다. 20번에서 이미 캐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전치사구를 괄호를 하잖아요. 그럼 문장의 중요 성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수리 다 떼고 나머지 다 떼고 진짜 중요한 내용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전치사구를 꼭 괄호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석이나 해석을 굉장히 잘하는 방법도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전치사구에 괄호하는 것 좀 많이 신경 써서 습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피오나 맥퍼슨에 따르면 There are reasons to doubt it. 자,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20번에서 there가 나오면 뭐뭐가 있다라는 문장을 이끄는데 자, 여기에서의 동사는 일단 이 비동사는 뒤에 나오는 진짜 주어 얘의 수에 맞춰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are가 나왔고요. 그것을 의심할 이유에서 지금 to doubt은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it이 가리키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봐야 되지요. it은 바로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이 내용이에요. 요 대절입니다. 이 내용을 의심할 이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을 딱 봐도 흐름을 봐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however가 등장했죠. however 등장하면 별표 꼭 하시고요. 이 문장은 앞,
뒤에 이 문장의 however 문장의 앞 뒤에 흐름이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역접 접속사니까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 문장은 문장의 위치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For a start구나. 자, 우선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예전에는 first of all이 많이 쓰였어요. 우선 했을 때. 우선 for a start 우선 Aristotle missed a few in humans. 인간에게서 몇 가지를 놓쳤다고 얘기합니다. The perception of your own body. 당신의 몸에 있는 그 perception, 인식. 근데 그 인식은 뭐냐면 which is different from touch. 촉각과는 달라. 촉각과는 다른.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주격관계대명사절이에요. which 다음에 주어가 없잖아. 그런데 요 which의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body가 아니고 저 앞에 있는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것. 알았지? 그래서 요런 게 조금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선행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옵니다. 라고 하지만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촉각하고는 다른 그런 당신의 몸에 대한 지각, 인식과 그리고 the sense of balance. 자, 이거는 이제 균형 감각인데 which has links to both touch and vision. 자, which 다음에 또 주어 없지요? have link to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관련이 있다라는 뜻인데, 자, 이거랑 비슷한 거 한번 우리 짚고 가볼까요? 요거는 이제 is connected to가 있고, 그 다음에 is associated to가 있고, relates to가 있죠. relate to. 자, 이렇게 요 표현들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에 낼 때는 패러프레이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패러프레이징 아는 학생도 있지만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텐데 문장을 바꿔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관련이 있다잖아. 관련이 있다는데 connect 연결되다잖아. 그치? associate 이것도 같이 관련했다, 연결되다 뭐 이런 뜻이고 그리고 relate to 자 이것 또한 관련이 있는 그쵸? 이렇게 쓰일 수 있으니까 이 표현은 좀 같이 외워두세요. have, link to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both touch and vision 그 촉각과 시각 둘 다의 관련이 있는 그런 균형 감각. 이것을 빠뜨렸단 말이야. 몇 가지 빠뜨렸다고 했는데 2개였어요. 지금 얘기한 게 퍼셉션이 있었죠. 퍼셉션이 있었고 그것도 촉각과는 다른 당신 몸의 그런 인식, 당신 신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촉각이나 그런 시각 모두와 관련이 있는 균형 감각. 요것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빠뜨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내가 좀 계속 좀 걱정이 돼서 위치의 선행사 perception이라는 것 그리고 the sense of balance 내가 지금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균형 감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위치의 선행사는 the sense of balance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ther animals, 또 다른 짐승들은 감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감각? That are even harder to categorize. 범주화하다. categorize 하면 분류하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래서 범주화하기 더 어려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 하기가 어려운 해서 부사적 용법이죠. 그죠?
Many vertebrate라고 하면 이거 척추 동물인데요. 내가 왜 여기다 표시 안 했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많은 척추 동물들은 have a different sense system. 다른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For detecting others. others 하면 냄새죠, 냄새. 냄새를 탐지하는 것을 위한 for가 전치사라서 뒤에 동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detecting이 된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척추 동물들은 냄새를 탐지하기 위한 다른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뭔가 좀 달라. 알았지? 그리고 some snakes, 어떤 뱀은 can detect, 감지할 수 있습니다. body heat of their prey. 그들의 먹잇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거는 뭐예요? 앞에 나오는 some snakes죠. 자기 먹잇감의 체열을 감지할 수 있대요. 대박. 그치? These examples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을? 직접 목적어지요. Senses cannot be clearly divided.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근데 뒤에 수동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될 수가 없다. 나누어질 수가 없다. 명확하게 나눠질 수가 없다. 나누어져서 뭐가 돼? Into a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 나누어져서 이런 제한된 수의 특정한 종류로 명확하게 나눠질 수가 없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맥퍼슨이 wrote in the senses라고 해서 자기 책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Instead of trying to push animal senses into Aristotelian buckets. 자, 여기서 요게 이제 나왔단 말이야. 함축의미 추론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기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리스토틀이라고 했거든, 우리 앞에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형용사형으로 바뀐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라는 뜻으로 바뀐 거고요. buckets. 버켓이 우리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막 적고 막 그랬었잖아. 뭐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를 뭐 꼭 적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 버켓은 결국에는 양동이라는 뜻이긴 한데 이게 속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나는 이게 이제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법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 앞에서 얘기했었지. 앞문장으로 다시 가볼까? 앞문장으로 가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를 했어요. 우리의 감각을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5가지가 있다 하고 분류를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보면 그 동물의 감각을 억지로 너무 신기한 게 많잖아. 아니 뭐 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잇감의 체열을 느끼고 그치? 되게 신기한 감각이 많은데 이걸 억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그 구분법에 넣는 것 대신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법에 이 동물의 감각을 push into, 밀어넣는 것 대신에, 밀어넣기 위해 노력하는 것 대신에 we should study them for what they are. 우리는 그것들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them을 가리키는 건 바로 뭐예요? animal senses. 우리는 동물의 감각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for what they are.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대로의 존재 자체로 그 감각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they도 역시나 같이 animal senses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알지요? what 하고 나서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왔을 때 이 비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미래, 과거, 현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현재 시제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것 자체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what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관계대명사 what,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리안 버켓스는 되게 좀 쉬운 그런 거였지만 이렇게 들으니까 쉽지 시험장에서 난생 처음 보는 막 그런 그 긴 지문 그리고 막 시험 시간도 너무 길어. 근데 이거 딱 봤어. 너무 지쳐있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게다가 앞에 아리스토텔이 나왔는데 아리스토텔리아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는 것. 알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 분류법에 맞추지 말고 있는 자체로 연구하자.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나는 이 글도 결국엔 주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 제목, 요지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 바로 뭐야? 인간과 동물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5가지 범주로 한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을 탐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5가지 감각은 인간과 다른 동물이 가진 다양하고 복잡한 감각 시스템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므로 감각을 특정 수로 한정짓기보다는 그냥 그 동물들이 가진 감각의 실체를 연구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 글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신다면 그러면 주제요는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때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봤는데 어법은 나오기가 쉬워. 지금 관계대명사들이 꽤 나왔기 때문에 어법이 나오기가 꽤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순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굳이 서술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이 나올 만한 문장 바로 이 문장입니다. For a start. 왜냐하면 자 봐봐. 관계대명사가 지금 조금 뒤에 있죠. 선행사에 조금 뒤에 있는 것.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절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in humans 다음에 콜론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문장이 서술형으로 나오기 되게 쉬울 거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요 한글 문장을 보시면서 써보시고 본인이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본문과 비교하면서 틀린 부분, 약간 다른 부분을 빨간색으로 좀 다시 고쳐보신 다음에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이제 고친 것을 기억하면서 써보시고 한 2-3번만 하면 그러면 서술형 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무조건 통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이 방법을 선생님이 나중에 저 뒤에 저기 요약문에서 내가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좀 너무 멀어서 지금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나올까요? 서술형도 적어야 된다. 서술형. 그리고 나서 순서 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하죠. 자, 여기서부터 A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ther animals, B가 되고 these examples, 자 이게 C가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these examples, 이것 또한 앞의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러한 문장들은 문장의 위치로 나오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선생님이 문장의 위치 한 문장 더 얘기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1 모의평가 21번 2024년도 해봤는데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보다 많이 어려워졌다, 옛날보다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측은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공부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내신 공부하는 방법 바꾸지 않으면 그 많은 지문들을 다 외워서 하려고 하면 절대로 내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독해 능력을 키우시고요. 선생님처럼 지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알았지? 그러면서 요 흐름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조회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나 정말 한 번 보면은 더 카운트가 안 돼요. 2번씩, 3번씩 들으면서, 보면서 눈에 익히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22번에서 뵙겠습니다.